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LG전자가 최근에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에 정확하게 저항을 걸리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결국 오늘은 엄청난 패닉 투매를 만들면서 최저가를 다시 한번 또 갱신을 했죠. 장중에 무려 10%가 넘는 이 하락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오늘은 LG전자뿐만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무겁게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청자분들 공포와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현재 단단하게 지켜줘야 될 장기이동 평균선마저 맥없이 무너지면서 지금 이탈 음봉이 지금 강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정말 이 LG전자 이대로 끝이 나버리는 건 아닌가, 기술적 반등조차 나오지 않는 것인가, 많은 생각과 깊은 고민이 되실 거라 보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LG전자 설명을 해드릴 때는 우리 이 18만 원이 깨지는 구간에서는 엑시트를 해야 된다고 했죠. 제가 보는 맥점 분봉에 명백한 이탈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락 파동을 우린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된다고 예고를 해드렸던 거예요. 자, 현재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일단 지난 예고 영상 짧게 보고 오고 있습니다. 추세대 하단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다시 한번 이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또 터져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 가격이 이제 15만 원 선이라고 이제 잡혀져 있는데, 이 15만 원이라는 가격은 월봉상에서 이 10월선 상당히 매우 중요한 가격과 또 중첩이 되는 위치에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가 깨지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LG전자에 다시 한번 이 극저점을 주는 이 기회의 자리가 될 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네, 보신 대로 지금 이 상방에 대한 돌파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하방으로 지금 거치게 미는 이 투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어느 가격대를 지켜보면서 하락을 기다려보겠다고 했죠. 네, 바로 이 15만 원 라인이죠. 추세 하단과 월봉상의 저점이 되는 가격이요. 아직 이 하락폭이 미미하게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 이 반등 없는 매도세를 봤을 때 내일 장중에 추가적인 매도가 진행이 되더라도 그 핵심 맥점에 도달할 확률이 현재는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아주 시원한 이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앞으로 예상 수급 흐름과 대응 시나리오 어떻게 되는지 오늘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시장 폭락으로 마음고생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 위로의 말씀 전하고요. 이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계좌를 지키기 위해 항상 영상 찾아오신 분들은 댓글창에 힘내자라고 남겨주셔서 서로 응원 한 번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내셔야 저도 더 정성을 쏟아서 앞으로의 이 대응책을 짜드릴 수 있으니까 힘내자는 의미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 빠르게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반등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등이 돌아오는 이 8월에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항상 현재 같은 역사적인 투매 구간에서 특히 하락의 정점 구간에서는 급격하게 마지막 피날레 투매를 만들곤 했는데, 이번에도 LG전자가 지금 그 현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LG전자뿐만이 아니라 무려 코스피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우리 장중에 11%가 급락을 한 거예요. 이 11% 급락하는 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말 몇 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먼저 이 2000년도 닷컴 버블 때 그날 하루만 해도 코스피는 마이너스 11.63%가 떨어졌어요. 다음 날에 보란듯이 반등을 진행이 돼줬고, 특히 3개월 뒤에는 상승 전환을 완벽하게 해줬다라는 거죠. 자, 01년도 9.11 테러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도 역사적인 투매가 진행이 됐는데 그 다음날 기술적 반등이 진행이 됐고, 자, 3개월 뒤에는 무려 22%라는 폭등을 보여줬습니다. 그 지독하던 08년도 금융위기 때에도 현재 같은 투매는 발생됐고요. 물론 이 다음날의 반등은 미미했지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 3개월이 지났을 땐 무려 21%라는 급반정이 진행이 됐다. 자, 지금 현재는 더욱더 큰 유동성을 만들고 올라온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26년도 3월 4일 미국 이란 전쟁에서도 역사적인 투매가 떨어졌지만 그 다음날 그리고 3개월 뒤에는 어마무시한 폭등이 보여줬다는 거죠. 즉 세력들이 급격한 하락을 만들면 만들수록 그 뒤에 오는 이 기술적 반등은 폭발적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게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된다는 거죠. 이미 LG전자 역시 충분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지금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 투매가 떨어지는 거라서 지금 이 그 투매의 끝자락에 와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다시 하단 라인에서에 대한 매수를 노려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하방 경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그럼
하락 추세가 좀 더 진행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내일 투매가 떨어지더라도 그 흐름이 어디에서 지금 마무리가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15만 원 가격이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저항으로 작용했던 가격은 미래의 지지의 역할을 해준다. 다들 한번 좀 들어보시죠. 그 투매의 자리가 보시다시피 또 이동평균선과 지금 맞물려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하락폭은 좀 더 남아있지만 이 투매 뒤에 올 이 반등을 우리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자, 7월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 안에서 저점을 다지고 그리고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반등의 흐름을 우리는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냐? 바로 결정적인 건 수급이에요, 수급. 현재 시장은 개인들이 절대적으로 들어올릴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확실한 주포의 신호가 발생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시장의 키맨은 바로 외인이죠, 여러분들. 오늘도 보시면 자, 최근이 7월 달의 흐름을 볼 때 검은색이 지수입니다. 주황색이 개인이고 노란색이 외인인데 항상 개인들이 강력한 매도를 보여줄 때 지수는 급격하게 상승을 해준 겁니다. 그 구간 외인들 역시 매수로 동참을 했죠. 이렇게 교차가 되는 변곡 위치에서 0에 이제 근접을 하면 임계점이라고 해서 이제 변곡 위치를 말하는 건데 이 변곡 위치에서 현재 지금까지 바닥에 쌓았던 이 외인들의 물량을 개인들이 지금 모두 다 받아먹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늘과 같이 바로 반대로 가는 이 급락이 지금 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개인이 무려 4조 4천억을 샀습니다. 이 매수에 대한 물량이 이제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전부 반대의 매매로 진행이 돼야지만 외인들이 다시 한번 밑에서 싼 가격에 그 투매 물량을 받아먹는 흐름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아주 쉽게 LG전자가 최근에 강력한 반등을 보여줬던 시기가 자, 7월 20일과 21일 하단 가격에서 이제 강력한 반등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 날을 기억하신 분들 다들 알 겁니다. 이틀 동안 개인들이 8조를 매도하면서 그러면서 이 삼골에 대한 반등이 진행이 됐던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그 개인들이 털리는 수급 구조가 반드시 발생이 되어야지 지수도 강력하게 반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한 15만 원이라는 이 가격, 그 자리에서의 외인들의 수급이 확인이 되면 다시 이 LG전자는 단기적 반등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 분석을 이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평소에는 추세를 완벽하게 돌려세운 종목들은 파동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라고 늘 강조를 해드리지만 하지만 지금 이 LG전자는 그런 안일한 기대를 가질 대세 상승 구간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셔도 알 수가 있죠. 자, 이미 앞전에 뚫어내기 버거운 악성 매물들이 산더미 같이 쌓였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이 반등 역시 날아가기 위한 반등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기술적 반등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투매가 떨어지고 제가 여기서 매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들어가서 대세의 상승을 먹고 부자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신규 진입자 또한 현재의 기술적 반등만 아주 얄밉게 빠져나와야 되고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은 바닥 라인에서 평단가를 좀 낮춘 뒤에 무조건 도망쳐 나와야 되는 생존용 엑시트 자리, 즉 마지막 탈출 기회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과거 LG전자가 20년도 때에도 4만 원에서부터 무려 19만 원까지 무려 이 5배가 올라오는 상승세가 진행이 됐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도 과열 자리에서는 현재 같은 이 조정이라는 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과매도 국면에서는 이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 뒤에는 다시 아주 지독한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올려주는 반등에서 손실을 줄이든 운 좋게 수익 전환을 하든 우린 뒤도 돌아보지 말고 탈출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세력들이 이탈하는 걸 뻔히 확인을 하고도 미련을 못 버리면 소중한 내 자금들이 다시 몇 달씩 꼼짝없이 묶이는 지옥을 다시 겪게 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그 반등이 진행이 되고 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는 이 맥점에서 깨지는 흐름이 진행이 될 건데 이 신호를 무시했다가는 지금과 같은 폭락을 다시 한번 그대로 맞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먼저 장중에 차트를 계속 째려보다가 추적 관찰하다가 자, 지난 반등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닥에서 순간적으로 수급이 바뀔 겁니다. 급하게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들어오는 그 순간이
LG전자의 전환점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반등이 진행이 되고 나서 다시 타고 가던 이 주가의 흐름이 현재같이 이탈에 대한 신호가 발생하면 그때는 우린 엑시트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장중에 이 결정적인 맥점 문자로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투미디에 발생된 정확한 매수 맥점, 우리가 탈출해야 되는 매도 타점 신호를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다이렉트로 쏴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대체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87.2%라는 압도적인 수익률로 전체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구경만 하셔도 좋습니다. 왜 투매가 나오면 저점 형성이 되고 어디서 추세에 대한 돌파가 진행이 되는지, 왜 맥촌코치는 현재 이 폭락장에서 엑시트를 이야기하고 나서 지금 다시 추가 조정을 경고하면서도 매수 맥점에 대한 타점을 노리고 있는지, 이 흐름과 실전 감각만 잘 참고하셔도 여러분들 실전 거래에 엄청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블랙킴증권 명예전당에 들어간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공개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께 매일 투명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매수를 해야 될 때, 엑시트를 해야 될 때. 지금 다시 이 매수를 노린 자리죠.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확실한 대응 타점 문자로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100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꼬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에서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